네, 저는 고대 구로병원 지금 폐암센터에서 주로 폐암 환자를 보고 있는 이승용이라고 합니다. 폐암 환자들은 이제 기수 처음에 진단이 되면 이제 기수가 1기, 2기, 3기, 4기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렇게 기수를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기수에 가장 적합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수를 나눕니다. 그래서 초기 1기나 2기 같은 경우에 이제 주된 치료 방법은 수술적인 치료가 원칙이고요. 2기나 3기는 저희가 중기라 그러는데, 그런 중기 환자분들은 주로 이제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를 같이 동시에 하거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3기에서 4기 이제 거의 이제 암 자체가 이제 타장기로 전이가 돼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양에 따라서 이제 비소세포, 소세포인데 되게 명칭이 간단한 겁니다. 모양이 크기가 작아서 저희가 소세포라고 그런 거고요. 크기가 작지 않다. 그래서 안일 비자를 써서 비소세포 폐암 이렇게 나누는데요. 특히 소세포 폐암은 비소세포 폐암에 비해서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소세포 폐암은 그만큼 빨리 성장하는 특징이 있고요. 아주 병이 초기라도 이미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되어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크기가 작더라도 이미 벌써 뭐 다른 뼈라든지 머리 같은 데 벌써 암세포가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소세포 폐암은 주로 이제 항암 치료가 주로 이제 원칙이고요. 주된 치료가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세포독성 항암 치료만을 주로 저희가 치료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면역치료제라는 게 개발이 되면서 이런 면역치료제하고 세포독성 항암 치료제하고 같이 이제 병합 치료하는 게 세포독성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소세포 폐암은 그 면역치료제하고 세포독성 항암 치료하고 두 개 같이 병행 치료를 하고요. 또 소세포 폐암 중에서도 이제 아주 전이가 많이 되지 않고 그냥 인프절 전이 정도만 돼 있는 경우에는 세포독성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가 원칙이고요. 정말 아주 초기에 정말 1기, 임파선 전이가 없는 1기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고 그 위에 이제 보조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표적 치료제, 우리가 어떤 표적을 갖고 있는 암들이 있습니다. 그 표적이 뭐냐 하면 유전자 변이거든요. 유전자 변이가 있는 표적을 치료하는 약제가 표적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폐암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라고 해서 EGFR이라고 저희가 약제를 많이 씁니다. EGFR, 그리고 다른 또 저희가 유전자 변이로는 ALK 알크라는 것도 있고요. 로스, ROS라는 것도 있고, BRAF라는 것도 있고, KRAS, KRAS. 이렇게 저희가 유전자 이름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약제로 많이 쓰는데, 그러한 특정한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경우에 그런 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 약제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워낙 표적으로 치료하다 보니까 그 효과가 아주 다른 일반적인 세포 독성 치료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그 EGFR 같은 경우에는 그 약제를 썼을 때 반응률이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까지 반응률을 보이고요. ALK,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ALK, ALK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6년, 7년 정도 될 정도로, 저희가 폐암 환자분들이 과거에는 한 4기 정도 되면 생존율이 보통 길어야 1년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ALK 억제제를 쓰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5년 이상 생존율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런 표적 치료제가 많이 개발이 되고 그만큼 생존율이 향상이 돼서 지금 전 세계 제약회사에서 이제 잘 나간다고 그러는 제약회사에서 보시면 이러한 표적을 빨리 발굴하고 그 표적을 치료할 수 있는 약제 개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표적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고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임상 결과들을 바탕으로 지금 계속 새로운 약제들이 지금 저희 실제 폐암 환자들한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렉나자는 우리나라 이제 개발 신약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각광받고 있는 분야의 제일 유망한 신약 중에 하나고요. 유한에서 지금 개발해서 지금 2상, 3상 임상까지 지금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저희 폐암 환자, 특히 그 EGFR 그 변이 양성인 환자들의 2차 치료 약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차 치료 환자들한테 그 오버롤 서바이벌 자료가 나왔는데 거의 한 38개월 정도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38개월이면 거의 3년 이상 환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건데요. 아주 뭐 효과가 고무적이고 또 그와 또 대비적인 약제가 이제 타그리소라는 약제가 있는데 타그리소 약제랑 대비해서 저희가 효과가 도리어 대등하든지 아니면 좋으면 좋은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제 또 그 렉나자가 새로운 임상 결과, 3상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에 항암 치료를 하지 않은 이제 병기 4기에서 EGFR 변이 양성이 있는 환자들한테 그 렉나자를 1차 치료제로 썼을 때 이제 저희가 질병이 진행하는 기간을 보는데 그 질병 기간도 기존에 있는 3세대 저희가 약제랑 거의 비슷한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 아마 금년 내지 빠르면 금년 안에 이런 렉나자가 저희 폐암 치료의 1차 치료 약제로 들어올 거고요. 잠깐 짧게 렉나자가 어떤 개념을, 어떤 기전을 갖고 있냐 하면 그 렉나자는 이제 그 EGFR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가 변이가 되면 그 변이가 된 데에 요 약제가 끼어 들어가서 더 이상 그 변이가 있는 세포에서는 암세포로서 작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약제입니다. 그 약제는 지금 보통 1세대, 2세대, 이제 3세대 4세대도 개발이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제일 활발하게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게 3세대 약제인데요. 그런 3세대 그 EGFR 변이 양성을 표적으로 하는 표적 치료제고요. 1, 2세대에 비해서 이 3세대가 갖고 있는 장점이 이 뇌 그 신경 쪽에도 약이 잘 도달을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뇌 세포에 잘 도달하면 무슨 장점이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보통 이런 암 환자분들이 이런 뇌에도 전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뇌 전이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표세포 성장인자 수용체가 갖고 변이가 있는 환자분들은 이런 렉나자라든지 아니면 뭐 타그리소 같은 3세대 그러한 상표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억제제가 곧 보험급여가 돼서 치료가 되면 폐암 환자분들의 그런 생존율들이 많이 또 향상이 될 것 같습니다. 면역항암, 면역치료제라는 건데요. 뭐 과거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 면역 능력이 좋아야지 어떤 병을 이길 수 있다라는 아마 그런 개념이 있을 텐데요.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최근에 폐암에서 아니고 다른 암종에서 시도되고 있는 면역치료는 우리 몸에 있는 전반적인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그 암세포에 특화되어 있는 T 림포사이트, T 림프구라는 게 있는데 걔가 보통은 잘 활동을 하게 되면 암세포들의 성장을 억제하기 때문에 암이 생기지 않는데 얘가 어떠한 이유에서 활성이 불활성화로 바뀌게 되면 암세포를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그때서 이제 암세포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불활성화되어 있는 림프구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암세포에 특화된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게 이제 항암 면역 치료제의 기전이고요. 그런 면역 치료제를 보통 단독으로도 치료해서 효과가 있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그런 환자분들이 전체의 한 20%, 많아야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0%, 80% 환자들은 효과가 없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면역 치료제라는 건 어떤 면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게 억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종양 주변 자체의 면역 자체가 워낙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세포 독성 항암 치료제가 들어가서 그 암세포들을 먼저 죽이게 되면 이 종양 주변 환경이라 그러는데 종양 주변 환경이
면역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되고, 그런 경우에 면역 치료제랑 같이 병합하게 되면 더 효과가 좋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면역 치료제가 단독으로 치료가 잘 안 될 것 같은 환자분들은 최근에 면역 항암제하고 세포독성 항암 치료제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폐암에서는 보면 면역 치료제가 주된 치료 방법이 되고, 거기에 세포독성 항암 치료가 같이 좀 병행하는 그런 양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면역 치료는 잘 듣는 시기가 있는데, 보통 이 종양 크기가 작을수록 잘 듣습니다. 종양이 커지면 커질수록 면역 치료제가 치료 그 능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초기 폐암 환자 같은 경우에 이런 면역 치료제하고 세포독성 항암 치료제를 같이 치료를 했더니만, 이 치료하고 나서 수술을 하니까 약 한 25% 환자에서는 그 종양세포들이 다 죽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술이 가능한 환자들에서 아주 뭐 종양이 크면 그냥 바로 수술로 절제를 하지만, 좀 완전히 절제하기가 어렵거나 종양 크기 조금 크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런 면역 치료제하고 세포독성 항암 치료제를 같이 병행하면 아주 종양이 크기도 많이 줄고, 나중에 수술해서 절제를 해보면 거의 한 25%에서는 암세포가 다 죽어 없어진, 완전 관해라 그러는데 그런 관해를 보이는 환자들이 있고요. 또 좀 전에 이제 선행화학요법으로서의 면역치료제 역할을 말씀드렸고, 최근에는 보조적인 항암치료, 그러니까 수술을 먼저 하고 나서 혹시 재발할 수도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이런 재발률을 낮추기 위한 면역치료제의 유지요법으로 하는 게, 환자들이 그냥 일반적인 세포독성 항암 치료만 하고 끝나는 경우보다 면역치료제를 사용한 경우에 훨씬 더 재발률을 낮춘 임상 결과가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나라에서도 어떤 면역치료제가 잘 들을 것 같은 환자분들은 먼저 선행으로 수술 치료를 하고, 그 위에 보조적으로 항암 치료하는 그런 요법이 최근에 지금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나라는 그 의료 인프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좋은 편입니다.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쪽에 비교해서 인프라가 훨씬 더 앞서가면 앞서갔지 전혀 뒤처지지 않고요. 또 의료 접근도라 그러는데, 일반 국민들이 의료기관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도가 훨씬 그런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해서 좋기 때문에, 아마 저희 그 암 환자분들이 훨씬 더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쪽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게,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 없이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그런 표적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면역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어떤 개발이 돼서 임상에 실제로 사용될 수 있으면 저희 나라에서 가능한, 지금 빨리 지금 심평원에서도 투여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이 그런 새로운 의료 약제에 대한 접근도가 좋고 훨씬 더 치료가 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나라에서도 지금 맥나자 같은 신약과 같은 개발을 지금 빨리 저희 국민들한테 좀 더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신약 개발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폐암 진단을 받으면 꼭 사형 선고를 진단받은 것 같이 되게 낙담하고, 또 주변에서도 뭐 항암 치료하면 고생만 하고 뭐 얼마 안 돼서 뭐 돌아갈 수도 있다, 막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 항암 치료는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파라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많은 표적 치료제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항암 면역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세포독성 항암 치료보다는 훨씬 이런 부작용이 훨씬 적고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폐암 치료하고 면역 치료 받고 나서 치료를 받지 않고도 그 효과가 2년, 3년, 뭐 어떤 경우에 거의 완치까지 될 정도로 계속 치료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이런 폐암 치료하는 약제들이 많이 좋아졌고 또 부작용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본인 담당 선생님하고 잘 얘기를 하셔서 본인한테 잘 맞는 약제 선택을 해서 치료를 열심히 받는다면 폐암이 절대로 그런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암이 아니고 본인한테 어떠한 희망이 돼줄 수 있는 그런 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담당 선생님하고 치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